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슬기로운 방광TV의 이경래 원장입니다. 저희 실장님이랑 얘기를 했는데 저희 영상들 중에서 조회수 많거나 또는 관심을 많이 가지는 분야가 있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그때 아마 외음부 가려움증의 관리에 대한 얘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좀 호응을 해주시고 또 관심을 가져서 그러면 이번에는 그럼 병원에 오면 무슨 치료하는 건지 또 어떤 걸 궁금해하는 건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나눠보자. 그래서 외음부 가려움증의 병원에서의 치료에 대한 주제로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외음부 가려움증이 왜 생길까요? 외음부 가려움증, 우리 가려움증이라는 거는 사실 특별한 원인이 없는 경우들이 되게 많아요. 우리가 아토피 피부염 그러는데 아토피 피부염 원인은 지금도 이제 모르고 있죠. 근데 사실 아토피라는 뜻이 unknown은 잘 모른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당연히 외음부 가려움증도 굉장히 흔히 생기는 거지만은 아주 뚜렷한 이유를 찾지 못하는 거죠. 다만 우리가 가려움증은요 보통 피부가 접히는 부위에 굉장히 많이 생겨요. 애들 아토피 피부염 그러면 되게 이제 이 팔 안쪽이라든가 무릎 뒤쪽 되게 많이 안 좋아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피부가 접히는 부위에는 사실은 가려움증이 다 잘 생길 수가 있고 당연히 외음부도 피부가 많이 접히는 부위이기 때문에 가려움증이 생기기가 쉽습니다. 또한 외음부는 속옷도 많이 입게 되죠. 그리고 바람도 잘 안 통하죠. 습하죠. 그렇기 때문에 가려움증이 생길 만한 굉장히 최적의 조건을 가지고 있는 우리 몸의 부위다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외음부 가려움증에서 이제 병원에 오게 되면은 제일 많이 하는 얘기가 여러 병원에서 질염 검사를 하고 질염 치료를 했다라는 얘기를 되게 많이 하거든요. 근데 이제 사실 외음부 가려움증은 여러 가지 원인들 중에서 우리가 감별해야 될 질환 중에 하나가 이제 질염이거든요. 근데 사실 원칙적으로 외음부 가려움증이랑 질염은 전혀 다른 분야입니다. 그러니까 외음부 가려움증은 피부가 가려운 거고요. 피부 가려운 게 뭐 소음순이든 대음순이든 피부가 가려운 게 제일 큰 문제고요. 질염은 질환의 염증이 생기는 거기 때문에 물론 이제 우리가 질염이 생기면은 이제 가려움증이 생기는 거죠. 근데 내가 가려운 부위가 어디냐는 거예요. 질안이 가렵다라는 거와 그 주위에 있는 피부가 가려운 걸 보통 구별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병원 외래 오신 분들 보면 거의 대부분 질안이 가려운 게 아니라 바깥쪽에 있는 피부가 가려운 거예요. 그래서 당연히 질염에 대한 검사는 저희도 당연히 하고 있지만은 거의 99%는 질염이 아니라 피부가 가려운 거기 때문에 피부 가려움증이 준해서 이제 치료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질염약은 사실은 피부 가려움증에서는 거의 먹을 필요가 없는 약이 됩니다. 많이들 물어보는 게 약을 꼭 먹어야 되나요? 바르는 약을 바르면 그게 스테로이드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피부에 안 좋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이런 얘기를 하게 되는데 외음부 가려움증 치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는 긁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가렵다고 긁기 시작하면은 그 히스타민이 더 많이 분비가 되면서 계속 그 가려움증은 점점 더 이제 심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여러 가지 치료를 한꺼번에 때려 붓는다 하더라도 일단 먼저 안 가렵도록 해주는 게 가장 중요한 치료이기 때문에 처음에 오셨을 때 저희 병원 환자분은 거의 대부분 먹는 약이랑 바르는 연고를 같이 처방을 하게 됩니다. 당연히 이 먹는 약이랑 바르는 약을 바른다고 해서 내성이 생기거나 또는 치료 기간이 더 길어지거나 그러지 않아요. 그리고 이 약들을 계속 먹지도 않습니다. 환자분들의 증상들이 좋아지게 되면은 먹는 약의 개수도 줄어들고 매일 먹던 게 이틀에 한 번씩 먹게 되고 또 일주일에 한 번 정도씩 바르는 연고도 사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단계를 저렇게 줄여 나가면서 이런 먹는 약이나 바르는 약의 도움 없이도 가려움증은 대부분 좋아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먹는 약이라든가 바르는 연고를 같이 발라서 먼저 가려움증을 먼저 없어지게 해야 된다는 게 중요하다. 내가 손을 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손을 대는 분들이 있거든요. 밤에 자다가 나도 모르게 긁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보통 우리가 가려움증은요, 낮보다 밤이 더 심해지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내가 밤에 나도 모르게 손을 댄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절대로 손을 대서는 안 된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절대로 손톱이라든가 날카로운 걸로 피부를 긁어서는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혹시라도 자다가 나도 모르게 긁는 분들은 장갑을 껴서라도 외형부, 가려운 부분에 대한 상처가 나지 않도록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병원에 오게 되면은 원인도 보고 심한 경우는 조직 검사도 하지만은 기본적으로 먹는 약이랑 바르는 연고를 반드시 처방하게 된다라는 건데요. 심하지 않은 외형부 가려움증은 이 정도에서 대부분 다 좋아지는데 사실 저희 병원 오신 분들은 대부분 다 심한 분들이거든요. 중등도 이상 피부가 이미 두꺼워지고 피부가 태선화 현상이 이미 진행이 되고 각질화도 나타나게 되고 그래서 피부 색깔도 이제 바뀌게 되고 누가 보더라도 이게 정상적인 피부가 아니라는 것을 보통 알게 되는 거거든요. 사실 얼굴이라든가 이게 밖에 노출되는 부위가 그 정도였으면 당장 그 전에 병원에 왔을 텐데 노출이 안 되기 때문에 생각보다 증상 심한데도 병원에 안 온 분들이 사실 되게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내가 거울을 통해서 보거나 하면 깜짝 놀라는 거죠. 그 정도로 이제 외형부 가려움증이 심해서 오시는 분들은 단순히 먹는 약으로 조절이 안 되는 경우들이 되게 많아요. 그런 경우는 대개는 피부 재생 치료를 같이 하게 됩니다. 메조테라피라 그래가지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어떤 정통의학의 분야는 아니지만은 이 가는 바늘로 아주 얇게 피부를 자극을 해주게 되면은 이제 피부 재생이 되면서 근본적으로 가려움증이 좀 개선이 된다. 그래서 그런 치료를 같이 하게 되면은 보통 3개월 정도 치료하게 되는 거고요. 3개월이 되면은 거의 가려움증이 이제 좋아지게 되는 거고 그때부터는 이제 약의 도움을 줄여 나가는 이제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나중에는 약의 도움이 없이도 내가 충분히 관리가 되는 상태로 이제 만들어지게 되는 거거든요. 물론 내가 피부가 얼마나 두꺼워졌느냐, 만성태선이 얼마나 진행이 됐느냐에 따라서 그 피부가 돌아오는 시간도 훨씬 더 많이 걸릴 수도 있고 또 완전히 정상처럼 돌아오지 않는 경우도 많이 있지만은 어떤 간에 꾸준히 치료하다 보면은 상태가 더 악화가 되지 않고 유지가 되고 또 조금씩 피부는 또 재생이 되게 되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은 훨씬 대부분은 만족스러운 결과를 낳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외형부 가려움증이 생각보다 심한데 병원에 오지 않는다는 거. 사실 오기 힘들죠. 보통 이제 산부인과를 가게 되면 아무래도 이제 질염 위주의 치료하게 되고 피부과도 사실 외형부 가려움증은 다 피부과가 이제 치료할 수가 있는데 뭐 진찰도 제대로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인 경우가 되게 많죠. 그러다 보니까 환자분들이 고민만 하고 검색만 하고 또 증상은 점점 더 심해지게 되고 나중에 이제 피부에 변형이 오게 되면은 내가 이제 그렇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게 돼요. 정말로 심한 분들은 수술을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너무 부분적으로 아주 심한 분들은 수술을 하실 수도 있는데 사실 수술은 최후의 방법이고 가능하면은 하지 않아야 될 방법이겠죠. 그래서 대부분 약물 치료, 주사 치료로 외형부 가려움증을 치료할 수 있고 또 충분히 관리를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혹시 우리 실장님 또 추가로 더 궁금한 거 있으신가요? 지금 원장님께서 구체적으로 너무 설명을 잘 해주셔서 저희 환자분들이 많이 궁금해하시는 부분을 아주 잘 설명해 주셨어요. 외형부 가려움증이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사실 고민하고 있는 게 제일 큰 문제인 것 같기는 합니다. 사실은 굉장히 이렇게 여러 분야들이 조금씩 모여 있는 분야이기 때문에 그것만 메인으로 이렇게 하는 병원도 별로 많지가 않고 또 여기저기 문의를 해봐도 이렇게 뚜렷한 답이 없는 경우들이 사실 많이 있기 때문에 이제 겨울이 오고 있죠. 외형부 가려움증이 있어서 피부가 건조해지면은 증상은 더 심해집니다. 그래서 의외로 물도 좀 많이 먹어줘야 되고요. 특히 샤워하고 나서 피부가 건조해지는 것들 최대한 막아줘야 되는 거거든요. 우리 아토피 피부염도 사실 겨울 되면 굉장히 심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외형부 가려움증 있는 분들 꼭 피부가 건조하지 않도록 충분하게 보습 로션 같은 걸 충분히 발라주셔야 된다는 걸 꼭 잊지 마시고요. 또 저희는 다음에 또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안녕.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